여보게, 이 쉰 보리밥이나 마저 드시게. 나를 쫓아낼 때 내어준 유일한 양식 아니었나? 앞에서 들려오는 정적을 깨는 서늘한 목소리에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몰락한 양반 박진호의 손에 들린 술잔이 바닥으로 추락해 박살이 났습니다. 10년 전 아이를 못 낳는 성녀라며 쉰 밥 한 덩이와 함께 내쫓았던 조강지처가 이제는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거상의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곁에는 박씨 가문의 조상들을 그대로 빼다 박은 늠름한 청년이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서 있었답니다. 4색이 된 박하와 질투로 눈이 뒤집힌 천매향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해버린 그 순간 저작거리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10년 전 그 추운 밤 조강지처 조채선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오의 떼약볕이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는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이지요. 박하놈은 번들거리는 청색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관아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보란듯이 거리를 가로지릅니다. 오늘따라 날이 아주 좋구먼. 자네들도 이 화창한 봄볕을 좀 즐기게나. 그 산에는 거드름을 피우며 수염을 만지작거리고는 길을 비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짐짓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더랍니다. 가마의 금박 장식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군요. 가마 안의 여인은 부드러운 손길로 비단창을 슬쩍 열더니 지나가는 백성들을 향해 금박 두른 부채를 우아하게 흔듭니다. 어머나, 저기 좀 보세요. 우리 가마가 지나가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들이 있네요. 매향은 붉게 칠한 입술을 살짝 올리며 권세를 과시하듯 천한 것들이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위세를 떨쳤던 셈이지요.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모란꽃 아래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채선이 객지에서 굶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안주 삼아 은술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어젖힙니다. 그 요망한 계집, 결국 시신조차 못 찾았다지. 참으로 고소한 일이오. 박하놈은 술기운이 오르는지 낯빛이 불그스레해져서는 죽은 이에 대한 예의조차 잊은 채 기세등등하게 목청을 높였더랍니다. 그때였지요. 저 멀리서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박하의 가마보다 2배는 더 크고 웅장한 청색 비단 가마가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길을 비켜라. 조선 제1상단의 행렬이시다. 무사들의 외침에 장터의 시끄러운 소음이 단숨에 잦아들고 그 압도적인 위용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더랍니다. 상단의 무사들이 박하놈의 가마꾼들을 기름먼지 구덩이로 거칠게 밀쳐냅니다. 이게 무슨 무례냐. 감히 네 안전이라고 가마를 미는 게야. 이 양반은 짐짓가끈을 바짝 고쳐매며 호통을 치려 했으나 눈앞에 늘어선 무사들의 서슬퍼런 칼날과 상단의 위세에 눌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뒷걸음질 쳤지요. 이윽고 청색 가마의 문이 천천히 옆으로 밀리며 열립니다. 눈부신 진주 자수가 놓인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한 땀 한 땀 장인이 수놓은 비단 신을 신은 발을 땅에 딛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발이 조금 저리는군요. 가마에서 내린 조 여사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옷자락에 묻은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더랍니다. 행수는 눈앞에 얼어붙은 박하를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길손처럼 무심하고도 차가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여인은 허리춤에 찬 조선 제1상단에 번쩍이는 금패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지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요.
이곳 저작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란스럽군요.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상대의 눈동자에는 이름 모를 공포와 경외심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더랍니다. 가마 뒤에서 기골이 장대한 늠름한 청년이 내려 조 여사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휘는 어머니의 어깨를 듬직하게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어머님, 이제 다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지요. 청년의 부드러운 음성이 상단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 기품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와도 같았더랍니다. 박하놈은 휘에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을 보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합니다. 어찌 저 얼굴이 우리 조상님들과 이토록 빼다 박았단 말이냐? 사내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단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입을 벌리고 멍하니 청년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한 당혹감이 가득했더랍니다. 매향은 채선의 옷에 촘촘히 박힌 영롱한 진주와 휘의 고결한 자태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뭅니다. 저것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오다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 여인은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손톱이 하얗게 변하도록 가마 문턱을 움켜쥐었지요. 결국 빠드득 소리를 내며 손톱 끝이 부러져 피가 맺혔지만 여인은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채 부르르 떨었더랍니다. 조 여사는 햇빛이 되어 굳어버린 박하놈의 얼굴을 아무런 감정 없이 묵묵히 응시합니다. 그러다 입가에 서늘한 조소를 살짝 띄우더니 듬직한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습니다. 가시지요.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니. 여인의 서늘한 웃음은 마치 한겨울 서리처럼 상대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더랍니다. 박하놈은 무엇에 홀린 듯 휘를 향해 손을 뻗으며 한 발자국 다가가려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게. 그 아이가 정말. 그러나 행수의 호위무사들이 칼자루를 꽉 쥐고 앞을 가로막자 사내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어 손조차 거두지 못했지요. 무사들의 매서운 눈빛에 제압당한 그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내뱉지 못한 채 침만 꼴깍 삼켰더랍니다. 매향은 자신이 몸에 두른 온갖 화려한 폐물들이 상대의 기세 앞에서 빛바랜 돌멩이처럼 보이자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합니다. 내 것들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것들이잖아. 저 여우 같은 계집이 대체 어디서? 그 여인은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제 손목에 찬 옥팔찌를 만지작거렸지요. 하지만 이미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듯 자리에 서 있기도 버거워 가마 기둥에 겨우 몸을 기대었더랍니다. 조 여사는 돌처럼 굳어버린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아무런 미련 없이 다시 가마에 오릅니다. 수십 필의 말과 거대한 가마 행렬이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전진하라. 행수님께서 피곤해하신다. 상단의 장엄한 행렬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듯 박하 일행을 압도하며 멀어져 갔고 저작거리엔 침묵만이 감돌았더랍니다. 가마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박하 놈은 뙤약볕 아래서 입을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 있습니다. 주변의 백성들은 그의 몰락을 예견하듯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하지요. 저 양반 꼴 좀 보게나. 사람을 노비 부리듯 하더니 천벌을 받은 게지. 햇살은 여전히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으나 사내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더랍니다.
화려한 기와집 안방으로 뛰어든 박가놈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부릅떴더랍니다. 이 사내는 장식장에 놓여있던 값비싼 청자 화병을 보자마자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 감히 그년이 내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쳐들다니.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이 방 안 곳곳으로 튀어올랐고 분을 이기지 못한 박가놈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서슬퍼런 눈으로 깨진 조각을 응시했더랍니다. 매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비밀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괴짝을 조심스레 끌어냈더랍니다. 먼지 쌓인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엔 도박장에서 날아온 빈 문서들만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지요. 나으리, 이 일을 어쩌면 좋사옵니까? 당장 내일이면 저들이 들이닥칠 텐데.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빈 문서를 움켜쥐며 발을 굴렀고 툭 터진 입술에서는 비릿한 핏물이 흘러나왔으나 닦을 생각조차 못했더랍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보며 탐욕스럽게 눈을 번뜩였더랍니다. 채선의 가마에서 본 그 엄청난 재물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을 가로채기만 하면 당장 내일 들이닥칠 가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친 셈이지요. 그년의 재물은 원래 내 것이나 다름없소. 내 집안의 씨를 품고 도망쳤으니 그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사내는 턱수염을 매만지며 뒤틀린 욕망을 드러냈고 그 목소리엔 이미 양심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더랍니다. 두 사람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아 붓을 들고 서슬퍼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더랍니다. 채선을 가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비이자 나라의 법도를 어긴 범죄자로 몰아세울 거지 고발장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지요. 부인, 글씨를 더 떨리게 쓰시오. 그래야 억울함이 더 묻어날 것이 아니오. 매향은 입술을 깨물며 독한 마음으로 붓끝을 적셨고 종이 위로 번지는 먹물은 마치 그들의 검은 속내처럼 흉하게 번져갔더랍니다. 여인은 채선의 상단 물기를 막기 위해 상단의 일꾼들을 매수하려 은전 주머니를 챙겼더랍니다. 해진 보따리 속에 묵직한 은전 주머니들을 쓸어 담으며 그 여인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감추려는 듯 더욱 화려한 옷자락을 펄럭였지요. 돈 앞에 장사 없다 했으니 이 정도면 그쪽 수아들도 흔들리지 않겠소. 매향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꽉 묶었고 그녀의 눈엔 채선을 다시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더랍니다. 박하노문과나 사또에게 보낼 비밀 서신을 작성하며 추악한 조건을 덧붙였더랍니다. 상단의 재물을 몰수하는 날, 그 절반을 사또께 바치겠다는 내용을 적어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지요. 욕심 많은 사또라면 이 제안을 절대 거절하지 못할 것이요. 내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지. 사내는 서신을 접어 품 안에 넣으며 가끈을 만지작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굴줄인 늑대와도 같았더랍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사내는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채선이 머무는 상단 본영의 위치를 붉은 점으로 표시했더랍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자객들을 향해 지도를 가리키며 그 사내의 눈엔 광기 어린 사리가 일렁이고 있었지요. 오늘 밤 안에 그 여자의 거처를 샅샅이 뒤져라. 필요하다면 그 아이도 살려둘 필요 없다. 자객들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박가놈은 자신의 명령이 불러올 참혹한 피바람을 기대하며 독한 술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었더랍니다. 매향은 채선의 아들 휘가 가문의 핏줄이라는 소문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필사들을 불러 모았더랍니다.
휘의 출생을 가짜로 꾸며내고 족보를 조작하기 위해 여인은 필사들에게 큰 돈을 내주며 입막음을 철저히 했지요. 이 아이는 그저 도망간 계집이 밖에서 낳아온 근본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하네. 알겠는가? 필사들의 붓끝이 가짜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여인은 질투심에 몸을 떨며 자신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대어 피가 맺히게 했더랍니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자 벽면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괴상하게 일그러졌더랍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 두 마리가 서로를 핥히며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형상이 벽을 가득 채우며 흔들렸지요. 나으리,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내일이면 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겠군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하나로 엉키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뱉었고 그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과 다름없었더랍니다. 그 시각 채선은 상단의 집무실에서 박하놈이 저당 잡힌 모든 토지의 채권을 매입한 서류를 살피고 있었더랍니다. 행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끝에 자신의 인장을 단호하게 찍으며 상대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준비를 마쳤지요. 그자가 가진 것은 이제 껍데기뿐이군요. 내일 아침이면 자신이 선 자리가 낭떠러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촛불을 꺼트리며 깊은 숨을 내뱉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복수의 일념으로 더욱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더랍니다. 새벽녘 박하놈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홀로 마당을 서성이며 허공을 움켜쥐었더랍니다. 마치 채선의 목을 조르는 듯한 신용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웅얼거리는 사내의 모습은 가련하기까지 했지요. 내년이 감히 내 발밑에서 기게 만들어주마. 죽어서도 내 집 귀신이 되게 해주마. 사내의 이빨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고 떼약볕도 오지 않은 새벽 공기는 그 광기 때문에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더랍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매향은 채선이 예전에 사용하던 향료를 피워놓고 질투심에 몸부림치고 있었더랍니다. 여인은 벽에 걸린 고운 비단, 옷감을 손에 잡히는 대로 찢어발기며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를 분풀이했지요. 똑같이 향을 피워도 나는 왜 그 계집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거야. 왜? 찢긴 옷감 조각들이 방 바닥을 가득 메웠고 여인은 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더랍니다. 박하의 대문 밑으로는 빚쟁이들이 던져 넣은 경고문들이 낙엽처럼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었더랍니다. 하지만 이 사내는 그 경고문들을 밟고 지나가면서도 오직 채선의 재물을 가로챌 망상에만 사로잡혀 있었지요. 이 종이 쪼가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일이면 상단 전체가 내 것이 될 터인데. 사내의 눈은 이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았고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둥 소리보다 탐욕의 환청이 더 크게 들리는 셈이었더랍니다. 상단의 창고 주위로 박하놈이 보낸 정탐꾼들의 검은 그림자가 하나둘 스며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들은 숨소리를 죽인 채 담벼락에 붙어 기회를 엿보았으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요. 지금이다. 한 놈도 빠짐없이 위치를 파악해라. 상단의 무사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활시위를 당기며 적들의 침입을 기다리고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더랍니다. 박하놈이 사또의 집무실 문을 은밀하고도 다급하게 두드리는 순간이었더랍니다. 같은 시각 상단의 옥상 위에서는 채선의 무사들이 달빛을 등지고 서서 적들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지요. 나으리 소인 박진호입니다.
약조하신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내의 비열한 목소리가 관아의 문틈으로 새어나갈 때 상단의 지붕 위에서는 차가운 화살 촉이 목표물을 향해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더랍니다. 진 눈깨비가 흩날리는 깊은 밤이지요. 채선은 평소에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낡은 집신에 수수한 무명옷을 걸친 채 성박숲길을 묵묵히 걸어갔더랍니다. 이까지 추위가 대수겠느냐. 내 가슴 속 한 서린 세월은 이보다 더 차가웠거늘. 대행수는 발등을 적시는 차가운 빗물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거친 나뭇가지에 옷자락이 걸려 찢어지는 줄도 모른 채 어둠 속을 파고들었더랍니다. 숲 끝자락 허물어져 가는 폐사지 뒷방에는 10년 전 대행수를 돌봐주던 늙은 몸종이 가랑잎 위에 가련하게 누워 있었더랍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노파는 퀭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누구냐? 거기 누구 없느냐?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줄게냐? 두 눈은 이미 빛을 잃어 흐릿해졌으나 상단의 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은 마른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갈구하듯 입술을 달싹였더랍니다. 채선이 노파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맞잡자 몸종은 그 온기만으로도 행수님이 돌아왔음을 알아채고는 목이 메어 오열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아이고, 채선 아가씨, 정말 아가씨가 맞으십니까? 이 미천한 것이 죽기 전에 기어이 뱉는구려. 노인은 바닥을 뒹굴며 피눈물을 쏟아냈고 행수님은 입술을 깨물며 노인의 어깨를 다독였으나 흐르는 눈물만큼은 감출 길이 없었더랍니다. 나 여기 있네. 자네를 홀로 두어 미안하구먼. 이제 내가 왔으니 마음 놓게나. 늙은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구들장 깊숙한 곳을 헤집더니 흙투성이가 된 작은 청자 상자 하나를 꺼내 채선 앞에 천천히 올렸더랍니다. 이것을 행수님께 드리기 위해 모진 목숨을 이어왔사옵니다. 아가씨를 살릴 마지막 열쇠이옵니다. 노인은 상자를 건네며 마치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듯한 표정으로 대행수를 올려다보았지요. 청자 상자의 차가운 촉감이 채선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10년을 기다려온 진실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더랍니다. 상자 안에는 매향의 수결이 선명하게 박힌 거짓 처방전과 의원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남긴 비망록이 들어 있었더랍니다. 채선은 누렇게 바랜 종이를 펼쳐들었고 그 안에 적힌 추악한 진실들이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매향이 2년. 감히 내 가문을 이리도 처참하게 짓밟았단 말이냐. 비망록에는 10년 전 가문을 파탄냈던 매향의 검은 욕망이 먹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행수님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심장에 새기듯 묵묵히 읽어 내려갔더랍니다. 대행수는 성녀로 위장하기 위해 수태를 막는 독한 약을 썼다는 문구를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어 내려갔더랍니다. 내 몸이 돌덩이가 된 줄 알고 지냈던 그 긴 세월이 정녕 저들의 장난질이었단 말인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야 했던 그 밤의 원통함이 다시금 채선을 짓눌렀고 행수님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서류를 꽉 움켜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으나 채선은 그 통증보다 더한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더랍니다. 그때 밖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망을 보던 휘가 예리한 기척으로 숲속의 움직임을 포착했더랍니다. 청년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조용히 움켜쥐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자객들의 안광을 응시했지요. 어머님,
기척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모양입니다. 휘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차가웠고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자객들의 방향을 정확히 겨냥하며 채선을 보호하려 했더랍니다. 채선은 처방전 옆에 놓인 말라비틀어진 약재 주머니를 코끝에 가져다 대며 그 고약한 냄새를 맡았더랍니다. 이 향기, 10년 전 내 침소에 늘 머물던 그 기분 나쁜 향이로구나. 그 향기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냈던 지옥 같은 고통을 생생하게 일깨웠고 대행수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복수심이 다시금 타올랐지요. 행수님은 약재를 만지며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과 빼앗긴 명예를 떠올렸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증오를 되새겼더랍니다. 늙은 노파는 매향이 의원에게 건넸던 비녀가 사실은 채선의 가문에서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힘겹게 증언했더랍니다. 그 독한 여편니가 행수님의 비녀를 훔쳐 뇌물로 썼사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노인의 증언은 비가 내리는 폐사지의 고요를 깨뜨렸고 채선은 가문의 상징을 더럽힌 그들의 추악함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더랍니다. 내 가문의 자부심까지 도둑질에 썼다니 정녕 용서할 수 없구나. 가장 믿었던 이들이 벌인 배신은 대행수의 가슴에 깊은 구멍을 냈던 셈이지요. 채선은 증거물들을 품 안 깊숙이 소중하게 갈무리하고는 노파의 여인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더랍니다. 이제 걱정 마시오. 내 자네와 함께 이 지옥을 벗어날 것이니 조금만 더 버텨주시게나. 대행수는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단호한 몸짓으로 짐을 챙겼고 쇠약해진 노인은 채선의 품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두 여인의 그림자가 무너진 벽면 위로 길게 늘어지며 탈출을 위한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더랍니다. 폐사지를 나서는 채선의 등 뒤로 매향이 보낸 자객이 던진 날카로운 단검이 휙 소리를 내며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더랍니다. 채선 행수, 어디를 도망가려 하느냐? 그 상자를 내놓아라.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행수의 심장을 뚫었을 서슬퍼런 칼날이 비바람 속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숲속에서 튀어나온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였고 채선은 본능적으로 상자를 품에 꼭 안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더랍니다. 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자객들의 앞을 가로막고는 빗속에서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검수를 선보였더랍니다. 어머니, 앞만 보고 가십시오. 이놈들은 소자가 단죄할 것입니다. 청년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자객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 나왔고 붉은 선혈이 진흙탕 위로 흩뿌려졌지요. 휘는 채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으며 그 기계는 마치 성난 호랑이와도 같았더랍니다. 채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증거가 담긴 상자를 품에 꼭 안은 채 아들이 터준 길을 따라 말을 재촉했더랍니다. 휘야, 부디 무사해야 한다. 어미가 이 증거를 반드시 지켜내마.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앞을 보기 힘들었으나 대행수의 눈앞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빛났고 말발굽 소리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대지를 울렸지요. 행수님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칼싸움 소리를 들으며 반드시 살아남아 적들의 목을 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렸더랍니다. 몸종이 안전하게 가마에 올라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채선은 비로소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더랍니다. 이제야 비로소 복수의 마지막 조각이 내 손에 들어왔구나. 1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음을 본능적으로 느낀 셈이지요. 대행수는 품속의 상자를 어루만지며 승리의 확신을 얻었고 차가운 빗줄기는 그녀의 뺨에 묻은 피와 눈물을 씻어내렸더랍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 위로 채선이 들고 있는 처방전의 붉은 수결이 마치 악인들이 흘릴 피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더랍니다. 박진호, 매향아, 너희가 뿌린 피눈물의 씨앗을 이제 너희가 거둘 차례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대행수의 눈동자는 서리빨처럼 빛났으며 그 모습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여전사와도 같았지요. 행수의 낮은 읍초림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음을 산천이 증언하고 있었더랍니다. 상단의 고즈넉한 정원, 대행수는 아들 휘에게 거상의 장부를 넘겨주며 상단에 자금 흐름을 잇는 법을 지도했더랍니다. 채선은 떨리는 손끝으로 붓을 쥐고 장부의 숫자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를 조용히 읊조렸지요. 휘야, 이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줄과 같은 것이니라. 흐름을 놓치면 만명의 생계가 흔들리는 법이지. 대행수는 아들의 총명한 눈빛을 바라보며 장부를 넘기는 손길에 엄격함과 애정을 동시에 담았더랍니다. 휘는 어머니가 직접 우려내어 향이 그윽한 차를 마시며 과거 시험을 위해 갈고 닦은 문장들을 정갈한 글씨로 옮겨 적었더랍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이 찬물처럼 깊어 제 가슴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상도의 이치도 문장의 도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겠나이다. 청년은 붓을 든 손에 힘을 주어 종이 위에 묵직한 획을 그었고 그 모습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 보였지요. 상단의 뜰엔 매화 향기가 번졌고 모자의 대화는 은은한 차 향기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한때를 만들어냈던 셈이지요. 상단 식구들은 마당 한가운데 모여 행수가 베푼 풍성한 잔치를 즐기며 잠시나마 전란 같은 긴장에서 벗어나 웃음꽃을 피웠더랍니다. 행수님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자, 우리 한 잔씩들 하세나. 오가는 술잔 속에 거친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고기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상단 가득 퍼져나갔지요. 대행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으나 그 눈동자에는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는 서늘함이 슬쩍 스쳐 지나갔더랍니다. 채선은 방으로 들어가 10년 전 쫓겨나던 밤에 입었던 빛바랜 낡은 소복을 꺼내 햇볕 잘 드는 툇마루에 말렸더랍니다. 누렇게 변한 천 자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여인은 마지막 자비를 접고 적들을 단죄할 결전의 날을 머릿속으로 그렸지요. 이 옷에 묻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을 잊은 적이 없다. 이제 너희가 이 소복의 주인이 될 차례로구나. 여인은 소복을 정성스레 개키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고 그 단호한 몸짓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장수의 의식과도 같았더랍니다. 휘는 상단 앞마당의 서늘한 기운을 가르며 무예를 닦아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하고 억센 팔 근육을 단련했더랍니다. 청년의 검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지요. 소자의 검술은 오직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자객도 이 마당을 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목검을 꽉 쥐었고 그 기계는 이미 일당백의 무사와 다름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했더랍니다. 박하 노문과나 사또와 화려한 기생집 비밀방에서 술판을 벌이며 채선을 사로잡을 함정을 설계하고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어 올렸더랍니다. 사또 나으리
그년만 잡아들이면 상단의 비단과 은자가 모두 나으리와 저희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이 양반은 기름진 안주를 입에 밀어 넣으며 탐욕스럽게 웃었고 술기운에 벌컥해 달아오른 얼굴을 기생의 어깨에 기대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사또 역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화답했으니 두 악인의 웃음소리가 밤을 가르며 추악하게 번져갔더랍니다. 매향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요리조리 가꾸며 채선이 죽고 나면 가로챌 화려한 비단옷과 폐물들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더랍니다. 그 잘난 행수 자리가 얼마나 가나 보자. 그년의 옥비녀부터 진주 놀이개까지 죄다 내 침소로 옮겨올 테다. 그 여인은 긴 손톱으로 거울 속에 자신을 만족스러운 듯 어루만지며 질투심으로 뒤틀린 욕망을 화장기 섞인 미소 뒤에 감췄지요. 여인은 옷감을 찢던 광기 어린 손길로 이제는 남의 것을 뺏을 궁리만 하며 밤을 지새웠던 셈이지요. 상단의 고요한 평화 속에서도 채선의 수하들은 담장 곳곳에 은밀한 함정을 설치하고 경계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았더랍니다. 무사들은 달빛을 피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차가운 화살촉을 닦으며 적들의 침입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행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숨소리조차 내지 마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않는다. 그들의 눈빛은 밤짐승처럼 번뜩였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만큼이나 상단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더랍니다. 대행수는 아들 휘에 젖은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큰 제목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더랍니다. 내 눈빛을 보니 죽은 내 할아버님의 기계가 느껴지는구나. 부디 이 어미의 한 풀이보다 큰 뜻을 품는 선비가 되거라. 여인은 아들의 손을 꼭 맞잡으며 자신의 모진 세월이 보상받는 듯한 평온함을 잠시나마 만끽했지요. 휘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더랍니다. 하늘엔 둥근 달이 떠올라 상단의 연못을 은은하게 비추고 모자는 연못가를 거닐며 다가올 미래의 상단 계획을 나지막이 논했더랍니다. 어머님, 복수가 끝난 후에는 저 너머 대륙까지 상단을 넓혀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싶사옵니다. 청년의 포부 섞인 말에 채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를 무심히 바라보았지요. 물결에 흔들리는 달빛처럼 그들의 대화는 아름다웠으나 그 뒤편의 어둠은 서서히 그들을 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숲속에 짙은 어둠 사이로는 박하 놈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자객들의 안광이 번뜩이며 서서히 상단을 에워싸고 있었더랍니다. 그들은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담벼락 밑으로 스며들었고 허리춤의 칼날을 조용히 뽑아들었지요. 신호가 떨어지면 한꺼번에 들이친다. 여자와 아이 모두 흔적을 남기지 마라. 살에 가득한 속삭임이 밤바람에 섞여 들어왔고 평화롭던 상단의 공기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할 준비를 마쳤더랍니다. 채선은 방 안의 등불을 끄기 전 휘를 불러 가문의 상징이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옥비녀를 손에 꼭 쥐어주며 끝까지 생존할 것을 당부했더랍니다. 이 비녀는 가문의 혼이 깃든 것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거든 너만이라도 살아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행수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나 그 눈에는 아들을 향한 절절한 애끓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휘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고 옥비녀를 품 안 깊숙이 갈무리하며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맹세를 눈빛으로 대신했더랍니다. 고요한 밤의 공기 속으로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슉슉 소리를 내며 섞여 들어왔으나 상단의 무사들은 침묵으로 대응하며 적들을 유인했더랍니다.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쏜 불화살이 상단의 지붕 위로 떨어지려 할 때 미리 대기하던 수하들이 젖은 거적을 던져 소리 없이 불을 껐지요. 당황하지 마라. 행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 적들이 앞마당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단 식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팽팽한 정적만이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더했더랍니다. 채선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어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를 힘있게 써 내려가며 마지막 획을 단호하게 그었더랍니다.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 여인은 붓을 내려놓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고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 박진호, 네가 오늘 밤 이곳에서 내 죄의 무게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인의 눈에는 복수의 서슬이 퍼렇게 날이 서 있었고 그 뒷모습은 거센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당당해 보였더랍니다. 자정을 알리는 산사의 종소리가 고요한 고을에 낮게 깔리는 순간 상단의 정문을 부수려는 거대한 통나무의 진동이 대지를 묵직하게 울렸더랍니다. 굉음과 함께 단단했던 빗장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고 박하의 자객들이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비로소 일시적인 평화가 깨지고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으며 채선은 그 소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둠을 응시했더랍니다.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는 요란한 관아의 징소리가 평화롭던 상단의 정막을 산산조각 냈더랍니다. 수십 명의 포졸이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이닥치며 횃불을 휘둘렀고 매캐한 연기가 단숨에 상단을 뒤덮었지요. 잠에서 깬 상단 식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가운데 차가운 창끝이 곳곳에서 번뜩이며 살벌한 기운을 내뿜었더랍니다. 박하놈은 사또의 권위를 등에 업고 앞장서서 걸어 나오더니 품에서 구겨진 관아의 서류를 꺼내 들었더랍니다. 조채서는 들어라. 가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망 노비의 죄와 감히 상단을 꾸려 관아를 기망한 절도죄를 엄히 묻노라. 이 사내는 콧수염을 실룩거리며 죄목을 낭독했고 그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비열한 웃음기가 가득 섞여 있었더랍니다. 행수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더랍니다. 겁에 질린 상단 식구들을 등 뒤로 물려 보호하시고는 스스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차가운 오라주를 받으셨지요. 죄가 있고 없음은 관아에서 밝혀질 터. 어서 나를 데려가시오. 대행수의 목소리는 옥을 굴리듯 단단했고 그 의연한 태도에 오히려 포졸들이 멈칫거리며 기세를 가라앉혔더랍니다. 휘는 어머니가 오라줄에 묶이는 광경을 보고는 눈동자가 뒤집혀 허리춤에 칼을 뽑으려 했더랍니다. 손등에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으나 채선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아들을 제압하며 기다리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렸지요. 휘야, 부디 어미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지금은 참아야 할 때이니라. 청년은 어머니의 엄중한 눈길에 차마 칼을 빼지 못한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억지로 분노를 사겼더랍니다. 포졸들은 거친 발길질로 상단에 참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붉은 봉인지를 사정없이 붙여댔더랍니다. 대행수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귀한 비단 두루마리와 황금빛 곡식 자루들이 흙바닥에 나뒹굴며 관아의 수레로 옮겨졌지요. 상단의 모든 재산이 박하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소리가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온 고을에
울려 퍼졌더랍니다. 박하놈은 오라줄에 묶인 채선의 얼굴 바로 앞에 굵은 침을 퇴하고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더랍니다.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결국 너는 내 집안의 씨를 품은 노비일 뿐이지. 죽어서도 내 집 귀신이 될 팔자니라. 사내는 가끈을 신경질적으로 고쳐매며 여인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고 그 눈에는 사악한 욕망과 승리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더랍니다. 매향은 행수님이 거처하던 안방으로 제 집인 양 당당하게 들어가 장신구함을 바닥에 뒤엎어 버렸더랍니다. 영롱한 보석들이 방바닥에 쏟아지자 그중 가장 비싸 보이는 옥비녀를 집어들어 제 머리에 꽂으며 거울을 보고 웃었지요. 이제야 이 방의 주인이 제 자리를 찾았구먼. 채선이 저 여우 같은 계집 꼴 좋게 되었어. 여인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팔랑거리며 방 안에 향료를 마구 뿌려댔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흉하게 번져갔더랍니다. 관하로 끌려가는 길목, 마을 사람들은 박하가 퍼뜨린 소문에 속아 채선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오물을 던졌더랍니다. 더러운 흙탕물이 고운 얼굴에 튀었으나 행수님은 묵묵히 그 수치를 견뎌내며 앞장선 박하 놈의 뒤통수를 똑바로 응시했지요.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가벼웠더냐. 하지만 두고 보아라.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 대행수는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서슬퍼런 눈빛을 빛내며 적들의 추악한 뒷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더랍니다. 휘는 텅 빈 상단 마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가 끌려간 먼지 나는 길목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더랍니다. 청년은 손바닥이 갈라져 피로 물들 때까지 마른 땅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요. 어머님, 소자가 반드시 어머님을 구하고 저들의 목을 칠 것이옵니다. 청년의 젖은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복수의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고 땅바닥에 맺힌 핏방울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인장이 되었더랍니다. 사또는 집무실 뒷방에서 상단의 비밀 장부들을 넘겨보며 박하 놈과 나눌 재산의 몫을 세마느라 여념이 없었더랍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내 평생 먹고 살고도 남겠구먼. 박하, 자니가 큰일을 해냈네. 탐욕스러운 관리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껄껄 웃었고 두 아기는 술잔을 부딪히며 채선의 눈물을 안주 삼아 축배를 들었더랍니다. 어둡고 습한 감옥 바닥에 짐승처럼 던져지는 순간에도 채선은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더랍니다. 행수님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며 정갈하게 가다듬었고 거상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옷매무새를 추슬렀지요.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으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 여인은 쥐가 들끓는 감옥 구석에서도 등을 꼿꼿이 펴고 앉아 다가올 반격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더랍니다. 박하 놈은 대행수의 안방 상석에 제 집인 양 거만하게 누워 채선이 아끼던 최고급 차를 사발째 들이켰더랍니다. 그러다 차 맛있으다며 마시던 차를 방바닥에 왈칵 쏟아버리고는 비단요 위에 발을 올리고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계집의 재물은 임자 없는 고기나 다름없지. 사내는 채선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빵 안의 기물들을 발로 차며 권세를 만끽했으나 그 모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광대 같았더랍니다. 주인을 잃고 시리에 빠진 상단 식구들을 불러 모은 휘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은밀하게 반격을 모의했더랍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오. 행수님의 눈빛을 보았소.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오.
청년의 단호한 지휘 아래 흩어졌던 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은 관아의 경비 태세와 박하의 동선을 치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채선은 감옥 창살 너머로 비쳐드는 창백한 달빛을 보며 박하가 휘두르는 저 권세가 사상 누각임을 확신했더랍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 내 놈이 가진 그 탐욕이 결국 내 목을 옥죄는 오라줄이 될 것이다. 대행수는 달빛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아들 휘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갈았더랍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대문 앞에는 채선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처형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방서가 붙어 고울이 발칵 뒤집혔더랍니다. 대역죄인 조채선을 사흘 뒤 효수형에 처한다. 관아의 북소리가 둥둥 울릴 때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고 그 소식은 휘의 귀에까지 들어가 청년의 심장을 찢어 놓았으니 고울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더랍니다. 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당의 스승을 찾아가 그 무릎 앞에 엎드렸더랍니다. 스승님, 제발 제 어머님의 무죄를 증명할 글을 한 줄만 써 주십시오. 스승님의 말씀이라면 사또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고결함을 강조하던 노학자는 제자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손으로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나갔지요. 이복의 박훈. 아니, 이제 박씨가 아니지. 관아의 기세가 저리 등등한데 내가 어찌 나서겠나? 자네 이름은 이미 이 서당에서 지워졌으니 다시는 오지 말게나. 스승의 냉정한 거절에 청년은 망연자실하여 먼 산만 허망하게 바라보았고 학문이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의 벽 앞에 눈물을 삼켰더랍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청년의 뒤로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흘덩이와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더랍니다. 노비 자식아, 물러가라. 도둑년 아들이 어디라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다니느냐. 아이들이 던진 돌에 이마가 찢어져 핏물이 흘러내렸고 휘가 입은 고결한 흰 도포 자락은 순식간에 진흙과 오물로 더럽혀졌지요. 그는 찢어진 소매를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으나 한때 고개를 숙이던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던 셈이지요. 매향은 시장 한복판에서 비단 부채를 휘저으며 상인들에게 은전 주머니를 풀어 헤쳤더랍니다. 자, 이 돈을 받고 내 말을 똑똑히 전하게나. 조채선 그년이 사실은 남자를 홀려 상단을 뺏은 음탕한 계집이라는 사실을 말이네. 돈에 눈이 먼 상인들은 여인의 비아냥거림에 맞장구를 치며 근거 없는 추문을 솜사탕처럼 부풀려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승리감에 취해 코끝을 찡긋거렸고 그 독한 향료, 냄새는 시장통의 비린내와 섞여 역하게 진동했더랍니다. 휘는 찢어진 옷차림으로 관아 대문 앞에 엎드려 사흘 밤낮을 곡기 한 번 끊지 않고 통곡하며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했더랍니다. 사또 나으리, 제 어머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박하 놈의 모략에 속지 마시고 진실을 살펴주십시오. 밤이 깊어 서리가 내려앉아도 청년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터져 피비린내가 날 지경이었지요. 지나가는 포졸들이 그를 발로 차며 모욕을 주었으나 청년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어머니를 향하여 끓는 효심을 멈추지 않았더랍니다. 박하 놈은 기고만장한 걸음으로 관아 안을 들락거리다 엎드려 있는 아들의 곁을 지나게 되었더랍니다. 어허, 이 노비놈의 자식이 감히 누구 앞길을 막는 게냐. 이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휘의 머리를 가죽신 씨는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 바닥에 처박아 버렸지요. 내년 어미가 감옥에서 썩어갈 동안 너는 길바닥에서 개처럼 짖다가 죽으렴. 사내는 가끈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내뱉고는 안으로 들어갔고, 휘는 흙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 손톱이 부러지도록 땅을 긁어댔더랍니다. 감옥 안의 채선은 간수들에게 매수당한 박하의 사주로 인해 사흘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쇠약해져 갔더랍니다. 여보게, 목이 너무 타는구나. 제발 물 한 모금만 주게나. 행수님의 간절한 청에도 간수는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멀어질 뿐이었지요. 대행수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하얗게 갈라졌고, 여윈 몸은 차가운 옥방 바닥에서 낙엽처럼 바르르 떨리고 있었더랍니다. 휘를 형제처럼 따르던 상단의 젊은 무사들마저 박하 놈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갔더랍니다. 미안하네, 박훈. 아니, 휘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박나으리가 땅을 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 청년은 멀어져 가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빈 손을 허공에 휘저었지요. 믿었던 이들의 배신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뼈아팠고, 텅 빈 상단 마당엔 주인 잃은 개 짖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더랍니다. 매향은 채선의 상점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는 문서를 들고 밤새도록 연회를 베풀었더랍니다. 호호호, 이제 이 모든 비단과 금은 보화가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여왕이로다. 여인은 기생들을 불러 춤을 추게 하고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키며 채선의 고통을 비웃었지요. 술상 위로 쏟아진 촛농이 마치 핏방울처럼 굳어가는 줄도 모른 채 여인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만끽했더랍니다. 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끼던 책들을 마당으로 들고 나와 불꽃 속으로 하나씩 던져버렸더랍니다. 글을 읽어 무엇하랴. 이 먹물 묻은 종이들이 내 어머님의 목에 걸린 칼날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데. 타오르는 불길이 청년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성현의 가르침이 담긴 문장들은 재가 되어 하늘로 흩날렸지요. 그는 붓을 꺾어 불 속에 던지며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오직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맹세했더랍니다. 채선은 감옥 바닥에서 환각 속에 빠져 10년 전 쫓겨나던 밤의 그 뼈저린 추위를 다시금 느끼고 있었더랍니다. 차갑구나. 진호 씨, 어찌 저를 이리 매정하게 버리시옵니까? 여인은 헛것을 보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때 입었던 얇은 저고리 사이로 스며들던 서슬 퍼런 바람이 다시금 온몸을 감싸는 듯 했지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복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자신의 팔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정신을 붙들었더랍니다. 박하놈은 사또와 함께 상단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매각하여 자신들의 빚을 청산할 서류를 완성했더랍니다. 나으리, 이제 이 인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녀는 이제 알거지가 되는 것이지요. 두 아기는 탐욕스러운 손길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껄껄 웃었고, 채선의 피와 땀으로 일군 공든 탑은 무너진 흙더미처럼 그들의 발밑으로 가라앉았지요. 방 안 가득한 웃음소리는 죽어가는 이의 곡소리보다 더 잔인하게 밤 공기를 갈랐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때 존경하던 행수님을 향해 음탕한 계집이라 욕하며 그녀의 상점 대문에 오물을 무차별적으로 투척했더랍니다. 겉으론 고상한 척하더니 속은 구미호였구먼. 우리 마을의 수치다. 아름답던 비단 상점의 간판은 더러운 오물의 얼룩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나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었지요. 세상은 이미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던 셈이지요. 휘는 홀로 남은 상단 안방에서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옷가지를 가슴에 품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더랍니다. 숫돌에 칼을 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청년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안광처럼 번뜩였지요. 부드러운 항문의 손길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적의 목을 벨 단단한 무사의 손이 그 자리를 대신했더랍니다. 채선은 옥사장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옷가락지를 몰래 건네며 아들에게 보낼 비밀 서신을 전달해달라 간청했더랍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이네. 제발 내 아들 휘에게 이 글을 전해주게나. 내 마지막 소원이네. 간수는 욕심 가득한 눈으로 옷가락지를 가로채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치맛자락에 피로 글을 적어 내려갔지요. 그녀의 손끝에서 배어나온 선혈은 종이 위에서 붉은 눈물처럼 번져나갔더랍니다. 휘가 어머니의 피 묻은 서신을 건네받아 펼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더랍니다. 관아 쪽에서 채선의 사형 집행일을 공표하는 웅장하고도 불길한 북소리가 고을 전체를 진동시키며 울려 퍼졌지요. 청년은 서신을 꽉 움켜쥐며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고 사형을 알리는 북소리는 모자의 가슴을 찢어발기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했더랍니다. 깊은 밤 산사의 종소리가 자정의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이었더랍니다. 관아 감옥 뒤편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아 올랐지요. 불이야, 감옥에 불이 났다. 어서 물을 길어 오너라. 포졸들이 우왕좌왕하며 불길을 잡으려 소동을 피우는 사이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담벼락을 소리 없이 넘어들었더랍니다. 휘는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채 상단의 정예 무사들과 함께 감옥의 두꺼운 벽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더랍니다. 어머님, 소자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청년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바닥에 쓰러진 채선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그녀를 등에 업었지요. 대행수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가느다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더랍니다. 매향이 보낸 자객들이 탈출하는 모자의 뒤를 쫓으며 무차별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더랍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행수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내릴 것이다. 자객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숲 전체가 화마로 물들었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촉이 나무 기둥에 박히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지요. 불길은 거센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 모자의 도주로를 붉은 지옥으로 뒤덮어 버렸던 셈이지요. 채선은 아들의 등 위에서 자객들의 시퍼런 칼날이 휘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드는 것을 보았더랍니다. 휘야, 조심해라.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비틀어 아들의 뒤를 막아섰고 자객의 칼등이 대행수의 어깨를 강타하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요. 행수님은 뼈가 어긋나는 통증에 비명을 지를 법도 했으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을 참아냈더랍니다. 모자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더랍니다. 발밑으로는 집을 집어삼킬 듯한 것엔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포효하고 있었지요. 이제 끝이다. 여기서 죽든지 내 칼에 목이 잘리든지 선택해라. 자객들이 부채꼴로 펼쳐지며 압박해오자
청년은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절벽 끝에서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마지막 항전을 준비했더랍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박진호의 명령대로 모두 죽이라며 칼을 높이 쳐들고 휘를 향해 돌진해 왔더랍니다. 박진호 그자의 개가 되어 천륜을 어기려 들다니 내 놈들 또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두머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내리쳤고 불꽃이 튀는 찰나에 청년의 눈에는 죽음을 초월한 무사의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혈투는 보는 이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치열하고도 처절했던 셈이지요. 휘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번개같이 칼을 휘둘러 자객 우두머리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더랍니다. 이놈이.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귀와도 같았지요. 청년은 피 묻은 칼을 거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자객들은 우두머리의 죽음에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더랍니다. 채선은 화상 입은 어깨의 통증을 견디며 아들의 귓가에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더랍니다. 휘야, 겁내지 마라. 저 강물로 뛰어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행수님의 말에 휘는 강물을 굽어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쥐었지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소자가 끝까지 어머님을 놓지 않을 것이니 부디 눈을 감으십시오. 박진호는 멀리서 타오르는 산불을 바라보며 채선이 기어코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독한 술을 입에 털어 넣었더랍니다. 이제야 내 앞길을 막던 장애물이 사라졌구나. 이 술맛이 이토록 달콤할 수가. 이 사내는 가끈을 느슨하게 풀고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감에 도취해 기생들의 어깨를 끌어안았지요. 사내는 산이 타오르는 비극을 보며 자신의 부귀영화가 시작되었다고 착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더랍니다. 휘는 어머니와 자신의 몸을 튼튼한 포승줄로 단단히 묶고는 절벽 끝에서 자객들을 향해 마지막 포효를 내지른다. 박진호에게 전하라.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돌아와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청년은 지체 없이 거센 물살을 향해 몸을 날렸고 모자의 신형은 어둠 속으로 화살처럼 빨려 들어갔지요. 벼랑 끝에 선 자객들은 허무하게 강물을 내려다보며 모자가 뛰어든 자리에 일어난 거친 파도를 묵묵히 응시했더랍니다. 모자가 강물 속으로 몸을 날리는 바로 그 찰나 자객이 쏜 마지막 화살이 대행수의 다리에 깊숙이 박혔더랍니다. 채선의 비명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지고 붉은 선혈이 허공에 꽃잎처럼 흩날리며 차가운 강물 위로 떨어졌지요. 휘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어머니의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수면 위로 올라가려 사투를 벌였더랍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채선은 다리의 통증 때문에 의식이 멀어지는 휘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더랍니다. 휘야,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어서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해. 행수님은 다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와중에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짓을 하며 물살을 헤쳤지요. 모자는 소용돌이치는 물결에 휘말려 수차례 잠겼다 뜨기를 반복하며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도 더 넘나들었더랍니다. 강과 바위 틈으로 기어 나온 채선은 다리에 박힌 화살촉을 발견하고는 제 이빨로 그 촉을 물어 뽑아냈더랍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온몸이 뒤틀렸으나 행수님은 아들이 깰까봐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고통을 집어삼켰지요. 여인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묶었으며
바닥에 뱉어낸 화살촉은 달빛 아래서 흉측하게 번뜩였더랍니다. 매향은 자객들로부터 시신은 못 찾았으나 강에 뛰어들었으니 살아남지 못했을 거지라는 보고를 받고 미소 지었더랍니다. 잘했다. 그 깊은 강물에서 다친 몸으로 살아남을 재간은 없겠지. 이제야 발 뻗고 자겠구먼. 여인은 긴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지요. 매향은 채선의 상단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이미 정경부인이 된 듯한 거드름을 피웠더랍니다. 채선은 의식을 잃고 파르르 떨고 있는 휘를 껴안고 자신의 젖은 옷을 벗어 아들의 몸을 감싸 안았더랍니다. 휘야, 조금만 참으렴. 이 어미가 널 지켜줄 것이다. 내일이 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행수님은 자신의 체온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수를 위한 마지막 반격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지요. 새벽 안개가 강가에 자욱하게 깔리는 가운데 모자의 가쁜 숨소리만이 고요한 숲속에 생명의 박동처럼 울려 퍼졌더랍니다. 강가 숲속의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이었더랍니다. 채선의 노비였으나 평생을 바쳐 상단의 안살림을 도맡았던 집사 노인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나무 사이를 헤매다 쓰러진 모자를 발견했더랍니다. 노인의 하얀 수염은 이미 선혈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나무 기둥을 짚으며 힘겹게 한 발짝씩 내디뎠지요. 행수님, 행수님 살아 계셨군요.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그는 복부에 입은 치명상을 가리려 했으나 손가락 사이로 울컥 쏟아지는 검붉은 피가 이미 명줄이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더랍니다. 충직한 수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피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대행수에게 건넸더랍니다. 그 안에는 박하 놈과 사또가 상단을 집어삼키기 위해 주고받은 유착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지요. 행수님, 이것이 박하가 사또에게 상단을 통째로 넘기기로 한 미략서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빼내왔사옵니다. 노인은 장부를 건네는 순간에도 뒤쫓아올 자객들을 걱정하며 숲 너머를 응시했더랍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상단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여인에게 진실을 전했던 셈이지요. 행수님, 소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부디 그놈들의 죄를 만천하에 밝혀주십시오. 이 말을 끝으로 집사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가슴팍에선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랍니다. 행수님은 가족 같던 조력자의 차가워진 주검 앞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하며 노인의 감기지 못한 눈을 떨리는 손으로 덮어주었지요.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까지. 내 맹세하건대 자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네. 여인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슬픔을 가슴 깊이 묻었더랍니다. 휘는 바닥에 떨어진 집사의 유품인 낡은 칼을 집어들어 마른 땅에 깊숙이 꽂으며 포효했더랍니다. 어머님,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소자의 이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와 집사님의 원한을 갚겠나이다. 청년은 어머니를 위해 목숨 바친 이의 희생을 보며 그동안 지켜왔던 선비의 온화함을 내려놓고 서슬퍼런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났지요. 그는 집사의 무덤을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의 심장에 적들의 피를 새기겠다고 단호하게 맹세했더랍니다. 대행수는 피 묻은 장부를 펼쳐 한 장씩 넘겨보다가 박하 놈의 추악한 비밀을 하나 더 발견했더랍니다. 사내는 가문의 뿌리인 선산까지 매향이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몰래 저당 잡힌 상태였지요.
가문의 얼굴인 선산까지 팔아넘기다니. 박진호, 내 놈이 정령 인간이더냐. 여인은 누렇게 바랜 서류 위로 눈물을 떨구며 상대가 저지른 폐륜에 몸서리쳤더랍니다. 조 여사는 그 장부를 품 안 깊숙이 갈무리하며 박하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전략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지요. 상단의 비밀 아지트에 무사히 도착한 행수님은 흩어졌던 무사들을 은밀히 소집하고 박하의 숨통을 끊을 자금을 풀었더랍니다. 이 돈은 우리 상단의 마지막 자존심이네. 이것으로 박하 놈과 거래하는 모든 채권자를 선동하게. 여인은 금괴가 가득 담긴 상자를 열어 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무사들은 행수님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여 박하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덫을 놓기 시작했더랍니다. 한편 박하 놈은 집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상단의 모든 정보가 제 손에 들어올 것이라 착각하며 춤을 췄더랍니다. 이제 내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최선이 그년의 정보원도 사라졌으니 세상이 내 것이로구나. 이 사내는 비단 소매를 휘날리며 술판을 벌였고 사또와 함께 탐욕의 축배를 들어 올리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사내는 자신이 밟고 선 땅이 이미 썩어 문드러진 줄도 모른 채 곧 다가올 멸망에 그림자를 승리의 축복이라 믿었더랍니다. 매향은 채선의 옷장을 열어 최고급 비단옷들을 꺼내 들고는 가위로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 밝혔더랍니다. 이 옷들을 입고 나를 비웃었지. 이제 내년은 평생 거적대기나 걸치고 살게 될 것이다. 여인은 찢긴 옷감 조각들을 방 안에 흩뿌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질투심에 이성을 잃은 채 발버둥 쳤지요. 여인은 채선의 흔적을 지울수록 자신의 비참함이 커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파괴의 쾌감에만 도취하였던 셈이지요. 대행수는 집사가 남긴 장부의 암호를 풀기 위해 밤새도록 등불 아래서 숫자와 지명을 대조하며 전략을 짰더랍니다. 이곳이 사또와 박하가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로구나. 이 증거만 있다면 그들도 빠져나가지 못할 터. 여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붓을 놀리며 박하가 저당 잡힌 채권들을 하나둘씩 매입할 계획서를 완성했지요. 등잔 밑에 기름이 다 말라갈 때까지 여인의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으며 복수를 향한 집념은 밤 공기보다 서늘했더랍니다. 휘는 집사의 유품인 낡고 다른 붓을 손에 쥐고 장원급제를 향한 마지막 정진을 다짐하며 글을 써 내려갔더랍니다. 이 붓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눈물이 묻어 있다. 내 기필코 급제하여 하늘의 뜻을 바로잡으리라. 청년은 정좌한 채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문장들을 종이에 옮겼고 그의 필치에는 죽음을 각오한 선비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지요.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으나 청년의 방엔 학문에 대한 열기와 복수에 대한 투지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더랍니다. 행수님은 상단의 깃발을 꺼내 찢어진 곳을 직접 수선하며 황금 호랑이의 눈 부분에 붉은 비단을 덧대어 복수의 서슬을 더했더랍니다. 호랑이가 눈을 뜨면 사냥이 시작되는 법이지. 박진호, 내 놈이 이 깃발 아래서 무릎 꿇게 하마. 바늘 끝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맺혔으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깃발을 단단히 꿰맸지요. 황금색 호랑이 문양은 달빛을 받아 살아서 움직이는 듯 보였고 그 기세는 보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위압적이었더랍니다. 박하 놈의 저택 대문 밖에는 채선이 보낸 비밀 전령들이 박하의 채권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모여들었더랍니다. 박나으리가 가문의 선산까지 저당 잡혔다더군.
우리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몰라. 불안에 휩싸인 채권자들은 웅성거리며 대문을 두드렸고 집안에서 들려오던 음악 소리는 순식간에 험악한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지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박가놈은 가끈을 붙잡고 당황해했으나 이미 여인이 놓은 덫은 그를 꼼짝 못하게 옥죄고 있었더랍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대행수는 집사의 무덤에 정성껏 절을 올린 뒤 차가운 금속 가면을 꺼내 얼굴에 썼더랍니다. 그녀는 정체를 숨긴 채 저작거리로 나섰고 뒤편엔 복면을 쓴 무사들이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지요. 오늘이 바로 그들의 탐욕이 끝나는 날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라. 여인의 눈동자는 금속 가면의 틈새로 서늘하게 빛났으며 그녀가 걷는 길 위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더랍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대행수는 박씨 문중의 섰을 퍼런 대종과 사랑방 문을 단호하게 열고 들어섰더랍니다. 여인은 품 안에서 낡고 해진 문서 꾸러미를 꺼내 종가 어른들의 앞상에 거칠게 쏟아 놓았지요. 이것이 박진호 그자가 가문의 선산까지 매항이의 도박 빚으로 저당 잡힌 증서들이옵니다. 가문의 뿌리를 판 자가 어찌 양반이라 하겠습니까?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는 고요한 종가댁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서류 위에 찍힌 박하의 수결은 흉측한 낙인처럼 번뜩였더랍니다. 박씨 문중 어른들은 눈앞에 문서를 확인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지팡이로 방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쳤더랍니다. 이럴 수가. 가문의 조상님이 잠드신 선산을 도박 빚에 팔아넘기다니. 정녕 박진호 그자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어른들의 불호령에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조상을 뵐 면목이 없어진 노인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지요.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이들에게 선산을 팔아치운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나 다름없었던 셈이지요. 대행수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매항이 의원과 공모하여 작성한 거짓 처방전과 10년 전 그 밤의 일을 목격한 증인들을 하나씩 사랑방으로 불러들였더랍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저를 성녀로 몰아쫓아내기 위해 어떤 추악한 짓을 벌였는지 이 처방전과 증인들의 입이 말해줄 것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늙은 의원은 바들바들 떨며 매항에게 뇌물을 받고 독약을 처방했음을 자백했고 종가 어른들의 안색은 갈수록 흑빛으로 변해갔지요.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과 분노로 가득 찼으며 행수님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복수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더랍니다. 박하놈은 문중의 급한 부름을 받고는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사랑방 문을 열고 나타났더랍니다. 어르신들, 밤늦게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 사내는 말을 다 맺지도 못한 채 방 한가운데 당당하게 앉아있는 채선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여인이 살아있는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자 사내는 귀신이라도 본 듯 턱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더랍니다. 문중 어른들은 박하 놈을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내지르며 족보가 담긴 커다란 책을 펼쳐들었더랍니다. 내 놈은 이제 박씨 가문의 자손이 아니다. 조상을 팔고 천륜을 어긴 짐승을 어찌 족보에 두겠느냐. 문중 어른은 붓에 검은 먹물을 가득 묻혀 족보에 적힌 박진호의 이름 위에 사정없이 덧칠을 하여 영구히 제명하는 출문을 선포했지요. 자신의 이름이 검게 지워지는 것을 본 사내는 가끈히 풀린 것도 모른 채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더랍니다. 매향은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어두컴컴한 광 속에 숨어 있다가 문중무사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더랍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나으리 살려주세요.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상스러운 비속어를 내뱉었으나 무사들의 억센 손길의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지요.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치마는 흙먼지에 더러워졌고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졌더랍니다. 채선은 마당에 비참하게 엎드린 박하와 매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차가운 일가를 던졌더랍니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재물도 명예도 아니다. 오직 평생을 짊어지고 갈 너희의 추악한 죄뿐이니라. 대행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위엄은 주변을 압도했고 여인은 허리춤에 찬 상단의 금패를 꽉 쥐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지요. 악인들은 여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바닥만 긁어대며 신음했더랍니다. 박하놈은 멀리 서 있는 아들 휘를 발견하고는 무릎으로 기어가 그의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더랍니다. 휘야, 내 아들아, 내 아비를 봐서라도 제발 어른들께 말 좀 잘해다오. 내가 죽으면 너도 노비 자식이 되는 것 아니냐. 사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아들의 발등을 붙잡고 구걸했으나 그 모습은 아버지가 아닌 한 마리 가련한 짐승에 불과했지요. 사내의 비열한 애원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는 종과 식구들은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더랍니다. 휘는 자신의 발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박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쳐 버렸더랍니다. 나으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는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어머니와 저를 길바닥으로 내몰 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청년은 도포 소매를 단정하게 걷어 올리며 선비의 단호함을 보여주었고 그의 목소리엔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자신의 핏줄조차 부정당한 박하놈은 허망하게 허공을 움켜쥐며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통곡했더랍니다. 대행수는 박하놈의 인장이 찍힌 거부된 어음들과 파산 증서들을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 벽면에 보란듯이 붙여버렸더랍니다. 보시오, 박진호가 가문의 선산까지 팔아넘기고 알거지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노라. 저작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벽보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웅성거리며 박하의 파렴치한 행각에 경악했지요. 사내의 파산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가 누리던 거짓된 권세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더랍니다.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박하의 집으로 몰려가 담장 너머로 돌과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음탕한 계집이라 욕하던 우리가 바보였구먼. 천벌을 받을 놈들, 당장 이 고을에서 떠나라.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박하놈은 집안에 갇혀 문도 열지 못한 채 공포에 떨며 구석에 처박혔지요. 한때 사람들을 부리며 거드름을 피우던 대문은 이제 더러운 오물로 뒤덮여 조롱거리가 되었더랍니다. 매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를 지르며 채선의 비단 치맛자락을 물어뜯으려 들었더랍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죽여버릴 거야, 조채선. 여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땅바닥을 긁어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 광기가 서려 있었고
부서진 욕망의 조각들을 붙잡으려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더랍니다. 박하놈은 문중의 눈을 피해 관아로 도망쳐 사또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이미 상단 무사들이 관아의 모든 골목을 봉쇄했더랍니다. 비켜라. 사또 나으리를 만나야 한단 말이다. 나를 도와줄 분은 사또뿐이야. 사내는 관아 정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으나 서슬퍼런 칼날을 든 무사들이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지요.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사내는 사또의 이름만 울부짖으며 자신의 몰락을 부정하려 애썼더랍니다. 여인은 긴 숨을 내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동안 그녀를 옥죄던 한 서린 세월이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지요. 집사님,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저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었고 상단의 깃발을 쥔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이 들어갔더랍니다. 그러나 관아 안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는 박하와의 유착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아 문서고에 불을 지르려 하며 발악을 준비했더랍니다. 내 목이 날아가기 전에 모든 장부를 태워버려야 한다. 박진호 그놈과 엮인 것들을 싹 다 없애라. 관리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사리가 번뜩였고 어둠 속에서 성냥불을 켜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엔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했더랍니다. 사또는 제 죄를 덮으려 채선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처형하기 위한 형틀을 마당 한가운데 서둘러 준비시켰지요. 어서 서둘러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요망한 계집의 목을 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망나니가 칼을 갈며 뿜어내는 쇳소리와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가 뒤섞여 관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더랍니다. 탐욕의 눈이 먼 관리는 박하에게 받은 뇌물 장부를 화로에 던져 넣으며 추악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더랍니다. 불길이 장부를 집어삼키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자 그는 서슬퍼런 칼을 뽑아 채선의 하얀 목에 서늘하게 겨누었지요. 내 놈이 가진 장부가 사라지면 너 또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칼날이 내 목을 지나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야. 관리의 눈에는 사리가 번뜩였고 대행수는 목 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촉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더랍니다. 행수님은 형틀의 밧줄로 꽁꽁 묶여 있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자후 같은 호통을 내지르셨더랍니다. 사또, 그대가 불태운 것은 종이 쪼가리일 뿐 내 가슴에 새겨진 진실은 불태우지 못할 것이요. 여인의 목소리는 관아 담장을 넘어 온 고을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칼을 쥐고 있던 관리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진실의 빛은 구름에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대행수는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며 거상의 위엄을 잃지 않았더랍니다. 박하놈은 형장 구석에 비스듬히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채선의 죽음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하하하, 이제야 내년에 그 잘난 고집도 끝이 나는구나. 죽어서 저승에 가거든 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빌거라. 이 사내는 가끈을 만지작거리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고 곁에 있던 매향은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지요. 나으리, 이제 이 상단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사라지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두 악인의 웃음소리는 죽음을 앞둔 형장의 고요를 비웃으며 추악하게 번져나갔던 셈이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더랍니다. 관아 정문을 부술 듯한 우렁찬 함성과 함께 수십 명의 역조리 담장을 넘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소리 같은 외침이 관아 마당을 뒤흔들자 칼을 들고 있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러졌더랍니다.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박하놈과 매향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암행어사의 마패가 햇빛을 받아 눈부신 광채를 내뿜으며 사또의 눈을 찌를 듯이 번뜩였더랍니다. 마패의 빛을 보아라. 하늘이 보낸 심판자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다.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어사의 위엄에 관아 안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였고 백성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환호했지요. 사또는 관복 자락을 붙잡고 부르르 떨며 이럴 수가 라는 말만 반복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더랍니다. 어사의 뒤편으로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늠름한 청년이 장원급 제자의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더랍니다. 휘는 말에서 내려 어머니 채선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보였지요. 어머니, 소자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저들의 죄를 다스리러 왔나이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청년의 머리 위에서 한들거리는 어사화는 마치 승리의 꽃이 피어난 듯 아름다웠고 모자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관아 마당엔 기적 같은 온기가 감돌았더랍니다. 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팔을 옥죄던 거친 오라줄을 칼로 단번에 끊어내었더랍니다. 소자가 늦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슬도 어머니를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손목에 남은 붉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삼켰고 대행수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견함의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자신을 짓밟았던 악인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시선을 던졌더랍니다. 암행어사는 채선이 미리 전달했던 박하와 사또의 유착밀약서 원본을 높이 들어 만천하에 공개했더랍니다. 사또는 들어라. 내 놈이 불태운 것은 가짜 장부요. 진짜는 여기 있느니라. 너의 관복을 벗고 죄의 무게를 달아라. 어사의 호통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의 관대를 끊고 관복을 사정없이 벗겨내어 바닥에 팽개쳤지요. 부패한 권리는 이제 속적삼만 걸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여 자신이 준비한 형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더랍니다. 박하놈은 휘가 자신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비굴하게 기어와 어사화 끝자락을 붙잡으려 했더랍니다. 휘야, 내 이놈, 내가 내 아비다. 아버지를 사지로 모는 것이 자식의 도리더냐. 제발 살려다오. 사내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구걸했으나 휘는 도포 소매를 털어 그 더러운 손을 뿌리치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지요. 죄인은 고개를 들지 마라. 내 아버지는 10년 전 어머니를 내칠 때 이미 죽었노라.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내 놈을 기다릴 뿐이다. 청년의 서슬퍼런 꾸짖음의 사내는 흘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통곡하며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여야 했더랍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자신이 채선을 위해 준비했던 형틀 위에 짐승처럼 묶였더랍니다. 매향은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으나 상단의 무사들이 칼날을 겨누며 앞을 막아서자 진흙탕에 나동그라져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야. 나는 정경 부인이 될 몸이란 말이야. 이거나 이 천한 것들아. 여인의 머리채는 흙탕물에 범벅이 되었고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엔 이제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 서려 있었더랍니다. 채선은 아들의 머리에 꽂힌 어사화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져보며 참았던
통곡을 비로소 터뜨렸더랍니다. 장하다, 내 아들. 네가 정령 어미의 한을 풀어주었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행수님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았고 휘는 어머니의 등 뒤를 다독이며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뱉었지요. 모자의 뜨거운 눈물은 형장의 핏빛 기운을 씻어내듯 대지 위로 뚝뚝 떨어졌더랍니다. 관아 밖을 에워싸고 있던 고을 사람들은 천우신조다, 아맹어사 만세를 외치며 만세를 불렀더랍니다. 상단의 무사들은 품 안에서 황금 호랑이가 새겨진 깃발을 꺼내 관아 마당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꽂았지요. 호랑이가 눈을 떴다. 정의가 승리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황금빛 위용을 뽐낼 때 억눌렸던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듯 대지를 울렸더랍니다. 박하놈은 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비참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더랍니다. 하지만 휘는 냉정하게 법 집행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앞을 보았지요. 너의 죄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심판하는 것이다. 끌고 가라. 사내는 울부짖으며 끌려갔고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흩어지는 먼지보다도 가벼운 것이 되었더랍니다. 노을 지는 관아 마당에는 악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채선은 비로소 완전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더랍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대행수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상단의 미래와 아들의 앞길이 눈부시게 그려졌지요. 인과응보라 하였더냐. 박진호, 네가 가졌던 그 탐욕이 결국 내 무덤이 되었구나. 여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던 매서운 곤장 소리가 그치자 박하놈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되어 길 내던져졌더랍니다. 이보게들, 이 짐승만도 못한 자를 당장 성 밖으로 내치게나. 관원들은 다 떨어진 누더기 한 장을 그 사내의 몸 위로 던져주었고 화려했던 비단 도포 대신 이가 들끓는 거적대기를 걸친 채 쫓겨났지요. 사내는 피 묻은 엉덩이를 움켜쥐며 신음했으나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이 없이 차가운 눈길로 그를 배웅했더랍니다. 매향은 변방의 노비로 압송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거센 욕설과 오물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냈더랍니다. 저 독한 여편니가 우리 마을의 수치였구먼. 당장 전연을 멀리 치워버려라.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쏟아지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요. 하지만 포졸들의 거친 매질 앞에서는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진흙탕 위에 엎드려 비참하게 끌려갔던 셈이지요. 박하놈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저작거리 바닥에 흩어진 흙 묻은 밥알들을 손으로 긁어모으며 비참하게 연명했더랍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산다. 한 푼만 줍쇼. 제발. 한때 거드름을 피우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국어를 일삼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요. 사내의 손톱 밑엔 때가 까맣게 끼었고 헐어버린 입술은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나타났던 바로 그 저작거리 장소에서 대행수의 거대한 청색 비단 가마 행렬이 다시 나타났더랍니다. 길을 비켜라. 정경부인 마님의 행차시다. 호위무사들의 장엄한 외침이 장터에 울려 퍼지자 흙바닥에서 밥알을 줍던 사내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요. 수십 명의 무사가 앞을 가로막고 눈부신 청색 비단 가마가
박하 놈의 코앞에서 멈춰 섰던 셈이지요.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비단옷을 입은 조 여사가 우아하게 땅을 딛고 내려섰더랍니다. 여인은 거지가 된 박하 놈을 가느다란 눈매로 내려다보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경 부인의 기품을 내뿜었지요. 나으리,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몰골이 참으로 가련하게 변하셨군요. 행수님의 목소리는 옥을 굴리듯 맑았으나 그 속에는 10년의 한이 서린 얼음 송곳 같은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더랍니다. 조 여사는 품 안에서 매양이 챙겼던 그 쉰 보리밥 보따리를 꺼내 사내의 발 앞에 툭 던졌더랍니다. 나으리, 이 밥이 나으리께서 저를 비웃으며 챙겨주셨던 그 쉰 보리밥입니까? 이제는 나으리께 어울리는 찬이 된 듯 싶군요. 사내는 보따리 사이로 흘러나온 쉰밥 냄새를 맡으며 오열했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이토록 잔인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사내는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대행수의 눈빛엔 일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더랍니다. 이 밥을 드시고 부디 명주를 길게 이어가시지요. 죽는 것보다 살아남아 자신의 죄를 지켜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일 터이니. 여인은 사내를 향해 침을 뱉는 대신 엽전 한 푼을 그의 발 앞에 무심하게 던져주며 비참한 삶을 이어가라고 일갈했더랍니다. 천하의 주인은 하늘이 정하는 법이라 하셨지요? 보십시오. 하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는지. 대행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가마로 발기를 돌렸고 사내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지요. 매향은 노비로 압송되는 길에 멀리서 채선의 가마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더랍니다. 조채선, 내년이 어떻게 나를 이리 만드느냐. 나를 살려라. 나으리, 저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호위무사들의 차가운 발길질과 마을 사람들의 더 큰 야유뿐이었지요. 여인은 결국 다시 진흙탕 속으로 처박혀 울부짖었고 그녀가 탐했던 모든 부귀영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셈이지요. 박하 놈은 채선이 타고 떠나는 가마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발로 찬 것이 천하의 주인이었음을 깨달았더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 손으로 복을 걷어찼구나. 사내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대성통곡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지나가는 개들조차 그를 피하며 지저댈 뿐이었지요. 한때 거느렸던 권세는 이제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고 사내의 가슴엔 뒤늦은 후회만이 칼날처럼 박혔더랍니다. 휘는 정경부인이 된 어머니의 곁에서 말을 타고 박하 놈의 곁을 무심히 지나쳐 갔더랍니다. 청년은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사내를 마치 길가에 구르는 돌덩이 보듯 무심하게 지나치며 앞만 응시했지요. 죄는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부디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시지요. 청년의 단호한 뒷모습에 사내는 손을 뻗으려 했으나 법의 심판을 마친 정경부인의 아들은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더랍니다. 화려했던 박하의 옛 저택은 이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되어 대행수의 인자함이 깃든 장소가 되었더랍니다. 행수님 만세,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때 집안 곳곳엔 예전의 탐욕 대신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지요. 악인들이 쌓아온 탐욕의 탑이 무너진 자리엔 백성들의 축복이 채워졌고 상단의 노란 깃발은 더욱 높이 펄럭였더랍니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번져나갈 때 상단의 황금 호랑이 깃발은 하늘 높이 치솟아 위용을 뽐냈더랍니다. 호랑이가 이제야
제 세상을 만났구먼.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았네. 사람들은 행수님의 공덕을 칭송하며 상단의 앞날을 축복했고 그 기세는 온 고을을 감싸며 희망의 빛으로 번져나갔지요. 악의 무리는 사라지고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깃발은 바람을 타고 더욱 힘차게 휘날렸던 셈이지요. 박하놈은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모란 꽃을 보며 과거의 부귀영화를 떠올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더랍니다. 그때는 나도 저 꽃처럼 화려했거늘. 이제는 저 꽃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구나. 사내가 꽃잎을 만지려 하자 지나가던 개들이 으르렁대며 지저대었고 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흙탕물에 주저앉았지요. 꽃향기조차 그에게는 사치였으며 오직 그를 반기는 것은 차가운 돌바닥과 매서운 바람뿐이었더답니다. 대행수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10년의 긴 복수 여정이 마침내 끝났음을 온몸으로 느꼈더랍니다. 이제야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구나. 여인은 가쁜 숨을 내뱉으며 평온한 호흡을 되찾았고 가마의 흔들림을 따라 전해지는 편안함에 몸을 맡겼지요. 복수의 끝에서 만난 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으며 여인의 입가엔 세상을 품는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더랍니다. 평화로운 풍악 소리가 장터의 끝자락에서 들려오고 정경 부인의 행렬은 지는 노을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더랍니다. 행수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상단의 앞길이 저 노을처럼 황금빛이 옵니다. 휘의 든든한 목소리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올 내일을 향해 깊은 평화의 숨을 내쉬었지요. 복수의 칼날을 거둔 자리엔 덕과 복이 싹 텄고 모자가 걷는 길 위로 백성들의 만세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더랍니다. 최선대행수의 10년 세월이 담긴 이 기막힌 사연 어떠셨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동은 트기 마련이고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악인은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법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여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복수와 자비를 동시에 실천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 가슴을 칠 때도 있고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칠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덕을 쌓으며 제 자리를 지키다 보면 최선대행수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하늘이 응답하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작은 응어리 하나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청양고찰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고달픈 어제는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황금빛 노을 같은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